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신설 문제를 놓고 전주시가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혀서 모레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주시가 옛 도심에서 7층 이상 건축을 제한하자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나홀로 이주를 선택한 가운데 미흡한 정주 여건을 서둘러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익산 쌍릉에 대한 발굴 조사로 그동안 논란이 된 왕릉 주인이 밝혀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의 신설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전주시가 소각 발전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모레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체의 제안이 부결되면 폐기물 발전시설의 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의 이유로 팔복동에서 추진되는 두 곳의 발전시설이 주민과 환경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의 팔복동 발전사업 허가 심의 과정에서 전주시는 주민 피해가 없는 조건으로 단 하루 만에 사실상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가 소각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부랴부랴 공식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팔복동의 두 개 업체는 지난해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로부터 각각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곳의 업체가 발전 사업을 시작하려면 전주시로부터 발전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발전시설 설치 반대로 모레 열릴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만 발전소 가동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발전소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팔복동에 설치되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가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번에 꼭 부결이 되기를 저희 주민들은 힘을 모아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업체가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이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4대문이 있던 옛 도심에서 7층 이상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온 주민들이 반발해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전주 동부시장. 상인들과 주변 주민 300여 명은 10년 전부터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층으로 계획했다가 문화재청과 전주시 심의를 거쳐 28층에서 25층, 다시 20층으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역시 아시아 문화심장터 등 원도심 역사지구 조성 사업과 맞지 않다면서 부정적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고층 개발을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이 지역을 포함해 4대문안 옛 도심에서 7층 이상 건축을 지난 4월부터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같은 4대문안 지역에서 최근 14층 호텔 건립을 승인해줘 형평에 맞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층수를 낮췄는데 또 낮추라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6층, 7층은 도저히 사업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당이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뭐 이런 그 개발에 들어간 비용들 때문에도 전주시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고 감액 특구 같은 재생 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직접 매입이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고 홀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과 쇼핑,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인데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1곳입니다. 내일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예정된 12개 기관이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전기관 직원이 가족과 함께가 아닌 나홀로 이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12개 이전기관 가운데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가장 높았고 국립식량과학원이 가장 낮았습니다. 차가 없는 분들은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여전히 미흡한 점도 나홀로 이주족이 많은 이유입니다.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37%가 정주 여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교통 불편과 대형마트 미입점, 문화체육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우선 가족이 있으면 여기를 꼭 와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정주 여건 개선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통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했기 때문에 추가 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대형마트 부지는 아예 없습니다. 대신 로컬 푸드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맞물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문제가 마무리되면 그때 하려고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죠. 전북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의 이주 작업은 마무리되지만 정주 여건 개선 작업의 완료 시기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 무덤으로 알려진 익산 쌍릉에 대한 발굴 조사가 100년 만에 시작됩니다. 이번 발굴 조사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왕릉의 주인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가운데 하나인 대왕묘입니다. 향가 서동요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소왕묘가 있습니다. 익산 쌍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굴 조사가 10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발굴 이후 처음입니다. 1917년 발굴 당시에 보면 일본인들이 발굴한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또 사진을 보면 목불인견, 그야말로 도굴 수준의 아주 저급한 발굴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발굴을 통해서 이 대왕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발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립전주박물관은 대왕묘의 주인이 무왕이 아닌 선화공주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왕묘에서 발굴된 치아가 여성의 것이고 토기도 신라계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발굴로 대왕묘의 주인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익산 쌍릉은 백제왕도의 핵심 유적입니다. 근본 발굴 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 발굴을 계기로 익산 쌍릉은 물론 익산 고대 문화의 정체성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굴 조사는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발굴로 쌍릉의 실체가 드러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 공공기관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23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대 병원의 교육위 국감 일정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농촌진흥청과 4개 산하기관은 다음 달 16일 국회에서 감사를 받고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19일 전주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청의 국감은 다음 달 12일에 전기안전공사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전처럼 새만금의 개발 지연과 전북교육청의 학력 수준 향상 방안, 그리고 연금공단의 전북금융타운 조성 의지와 농촌진흥청의 GMO 연구 논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북의 수출이 넉 달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가 줄어든 4억 8,600만 달러로 집계돼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도내 간판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부진 이외에도 공기조절기와 냉난방기, 농약과 의약품의 수출이 크게 줄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상 국가별로는 34.9%가 증가한 중국이 1위, 16.3%가 신장한 미국이 2위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자녀 보육을 돕기 위해서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신청할 경우에 심사를 거쳐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로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에서는 모두 3곳의 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일반고로 전환된 부안 여상에 대해서 종합지원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부안 여상의 이름을 서림고로 전환하고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서 인사와 시설, 교육과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서림고에 대해서 학교 본관과 강당, 기숙사를 증축하고 일반 교사 우선 배정과 혁신학교 지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공석 중인 전주교대 총장 임용 문제가 빠르면 한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교대는 최근에 교육부가 임용 후보자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후보자가 공백기 동안에 쓴 논문을 검증하는 윤리연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는 논문 검증 결과 등 공백기 이력을 더한 추가 서류를 받는 대로 재심의와 대학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총장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남원시 어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운전자 64살 조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목격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쯤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